자, 237번입니다. 오른쪽 편은 소란의 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 반 학생 중 한 학생을 임의로 택할 때 그랬죠. 전체는 30명이네요. 그죠? 그러면 전체는 3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죠. 30 컨비네이션 1이 되는 거예요. 사실 30 컨비네이션 1이 되는 거죠. 이 학생의 혈액형 O형이 아닐 확률이죠. O형. O형이 아니다는 말은 A형이나 B형이나 AB형 이 세 가지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걸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1이죠. 굳이 얘를 30분의 9로 해서 바로 6번으로 처리해도 되나? 맞나요? 뭐 여기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3으로 약분하면 바로 10분의 7이란 간단한 값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38번입니다. 자, K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입니다. 이것을 만족하려는 실수 K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그랬죠.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맞나요? 짝수 공식이니까 4분의 D로 가면 되네요. 반제곱 K제곱입니다. 마이너스 AC죠. 자, 서로 다른 말이 없죠.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K로 묶어주시면 자, 바로 가의 범위가 되죠. 그죠? 따라서 K는 작은 것보다 더 작고 K는 바로 큰 것보다는 더 크다.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자, K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다? 3까지입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라면 자, 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범위인데 자, 지금 조건은 사건은 0과 1에서 0과 1에서의 바로 0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큰 쪽이죠. 자, 그러면 바로 얘는 바로 기하적 확률이 되겠죠. 그죠? 되나요? 그럼 전체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전체는 바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니까 요 길이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얼마였어?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내가 지금 찾는 사건은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되나요? 그리고 1보다 크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니까. 요 두 가지를, 요 경우와 요 두 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얘는 0에서 누굴 빼야 됩니까?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고 얘는 3에서 누굴 뺀다? 1을 빼면 되겠죠. 자, 두 가지로 어떻게 분류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더해주면 되네요. 따라서 자, 분모는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자, 분자는 앞에 거 계산하면 3이 되고 뒤에 거 계산하면 2가 되어서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분의 5가 되겠네요. 바로 기하학적 확률에 바로 길이의 바로 길이를 가지고 확률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39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와 B는 공사건입니다. 자, 그 말은 바로 배반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합사건의 확률이 3분의 2가 되고 B의 바로 사건의 확률이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라고 합니다. 이때 A 확률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얘는 전체 사건이 없죠. 전 사건이 없습니다. 표본 공간이 이 자체 A와 B가 자체가 바로 표본 공간에 이 두 개 자체가 맞나요? 전체가 없죠. 그죠? 요 두 개 자체가 전체입니다. 자, 배반 사건이면서 이 두 개의 합사건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3분의 1. 3분의 1. 자, 그런데 PB, 이 B의 확률이 얼마에서 4분의 1 이상 얼마가 된다? 2분의 1 이하가 되네요. 이때 A의 바로 뭐야? 최소를 구하라고 하죠.
그럼 두 개 합쳐서 3분의 2니까 최소가 되려면 B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이쪽이 최대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두 개 합쳐서 확률이 3분의 2인데 바로 B의 최대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빼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6분의 3이 되죠. 그러므로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아우, 쏘리 미안합니다. 계산이 잘못됐죠. 6분의 3이 아니죠. 6분의 4에서 3을 빼니까 1이죠. 자, 따라서 바로 A의 확률의 바로 최소는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최대를 구하라면 전체 3분의 2에서 B의 최소일 4분의 1을 빼면 되겠죠. 그러므로 바로 12분의 8 빼기 3, 5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A의 확률은 6분의 1 이상, 6분의 1 이상 얼마를? 12분의 5를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값을 구하니까 B의 최대를 전체 3분의 2에서 빼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물론 여기가 이 두 개의 합사건이 3분의 2니까 이 바깥에는 바로 이 합사건의 바로 이 여사건의 확률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 바로 바깥에는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240번입니다. 자,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나열하는 것을 차례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렬로 나열했을 때. 자, 그러면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 전체 가지수는 바로 5개의 숫자를 배열하니까 바로 5팩토리얼, 바로 12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A1, A2, A1, A2의 바로 요 차가, 여기 바로 차가 1이란 말이겠죠. 자, 또는 A2, A3 차가 1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차가 1이 되면 되겠네요. 차가 1이 되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1과 2의 차가 1이죠. 또 2와 3의 차도 1이죠. 3과 4의 차도 1이 되고 4와 5의 차도 1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5팩토리얼 몇 가지? 120가지 중에서 이 배열했을 때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온 숫자, 이 숫자 차가 1인 경우 또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오는 경우의 차가 1인 경우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A1과 A2의 차가 얼마가 되는 경우, 자,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말은 요 차가 1이 되는 건 1, 2, 2, 3, 3, 4, 4, 5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A1, A2, A3, A4, A5가 왔을 때 자, 먼저 차가 1, 2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차가 1인 경우인데 어느 숫자가 1, 2라고 생각한다면 1, 2가 오면 차가 1이죠. 그 말은 2, 1이 와도 차는 1 맞습니까? 차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죠. 따라서 바로 차가 1 맞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3이 와도 되나요? 그럼 3, 2가 와도 되겠네요. 3, 4가 와도 되나요? 그러면 4, 3이 와도 되겠네요. 4, 5가 오나요? 그러면 5, 4가 와도 되죠. 몇 가지가 됩니까? 8가지가 되는 거예요. 8가지. 맞습니까? 자, 8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일단 배열을 해야 되죠. 1, 2가 왔다면 여기 이 뒤에는 누가 어떤 숫자가 와야 되나요? 바로 3과 4와 5가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이 오고 두 번째 2가 왔을 때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3, 4, 5, 3, 5, 4 맞나요? 4, 3, 5, 4, 5, 3, 5, 3, 4, 5, 4, 5. 저 요 3, 4, 5를 배열할 수 있는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즉 몇 가지?
요 1, 2인 경우에 몇 가지가 나옵니까? 6가지로 배열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6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게 똑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입니다. 3이면 여기는 1, 4, 5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6가지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4, 5라면 1, 2, 3을 가지고 바로 순서 있게 배열하는 6가지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런 게 토탈 몇 가지겠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있죠. 따라서 몇 가지? 48가지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조사해야 되나요? 바로 A2와 A3의 차가 1인 것도 조사해야 되겠죠. 이거는 생각해 보면 이번엔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죠, 얘하고. 똑같습니다. 얘도 몇 가지가 나오겠다? 바로 6 곱하기 8이 되어서 48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나요? 맞습니까? 여러분 착각할 때 요거를 8가지만 하면 안 돼요. 요게 8가지지만 1, 2가 왔을 때 3, 4, 5를 배열하는 6가지가 요 하나에 대해서 6가지. 1, 2가 왔을 때 6가지. 2, 1이 와도 6가지니까 이런 6가지가 8종류가 있으니까 48가지입니다. 의미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 속에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살짝 지우고 한번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1, 2가 왔을 때 1, 2가 왔을 때 이 속에 보면 3, 4, 5가 있겠죠. 3, 4, 5. 맞나요? 3, 4, 5가 있을 때 여기에 3이 왔다면 요 1, 2가 왔는 것을 생각했을 때의 그 6가지 안에 요 하나가 3이 왔을 때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1, 2, 3이 와버리면 여러분들 A2와 A3도 어떻습니까? A2와 A3도 1의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도 하나 포함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 1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 2, 1이 왔을 때는 여기 와서 여기 하나 차지만 여기 하나 차가 되면 2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근데 요거와 똑같은 형태를 보면 자 3이가 되잖아요. 3이면 여기에 1이 오면 어떻습니까? 요것도 하나 차가 되고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 차가 되겠죠. 말뜻 이해됩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되나요? 1하고 하나 차면 2가 되면 2를 두 번 쓸 수 없죠. 3하고 하나 차가 되려면 2가 되는데 2를 두 번 쓸 수 없죠. 얘는 3, 4잖아요. 3, 4지만 여기에 요게 하나 차지만 요렇게 하나 차가 되려면 여기 5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얘는 4, 3인데 3이면 2가 와버리면 얘도 하나 차, 얘도 하나 차죠. 4, 5죠. 4, 5면 여기는 있습니까? 없겠죠. 맞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리고 5, 4가 오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3이 오면 되나요? 맞습니까? 이렇게 와도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1, 2, 3 되고요. 3, 2, 1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하나 빠져먹었네요. 바로 2, 3, 4도 됩니까? 2, 3이 되고 하나 차, 여기도 3, 4가 오면 하나 차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올 게 있나요? 2가 와야 되는데 하나 차가 되려면 안 되죠. 여기도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세 번째 자 공통되는 것들 A1-A2가 1이 되면서 동시에 A2-A3가 얼마 되는 거? 1이 되는 것은 중복되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게 지금 몇 가지가 나옵니까? 바로 6가지가 나오죠. 이런 경우와 이 경우는 되지 않죠. 다시 보세요. 하나 차, 하나 차. 1차이 나죠? 1차이, 1차이, 1차이가 각각 난다는 것이 보여집니까? 자, 이처럼 여러분들 적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여기 배열을 해야 되겠죠. 1, 2, 3이면 여기는
4, 5가 와도 되고 5, 4가 와도 되겠죠. 2, 3, 4면 1, 5가 와도 되고 5, 2가 와도 되겠죠. 각각이 몇 개씩 나오겠습니까? 여기는 4, 5가 오고 5, 4. 여기는 1, 2가 오고 2, 1. 여기는 1, 5가 오고 5, 1이 올 수 있죠. 여기는 1, 2가 오고 2, 1이 올 수 있죠. 즉, 그 6개 각각에 대해서 몇 개가 또 2가지가 등장하니까 12가지를 바로 빼줘야 되겠습니다. 요 2개를 더해주고 중복되는 경우를 요거와 다시 빼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전체는 120개 중에서 전체 48과 48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96이 되고 96에서 11을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84가 되겠죠. 되겠나요? 약분되나요? 자, 무엇으로 약분되나요? 자, 4로 약분하면 4, 2, 8, 4, 2는 4, 4, 3, 12가 되죠. 다시 3으로 약분하면 10분의 7이 되어서 바로 확률값은 10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바로 요게 하나 차가 나는 경우는 8개가 있는데 8개 안에는 각각 안에서 배열할 수 있는 6가지가 있었죠. 됩니까? 근데 요 중복되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체크하고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 아니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241번입니다.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주머니를 항상 그려가면서 생각합시다. 흰 공이 몇 개? 4개. 검은 공이 3개가 있어요. 임의로 몇 개를 끄집어낸다? 2개를 끄집어낸다. 자, 그러면 2개를 끄집어내는 경우는 전체 7개 중에서 2개니까 7컨비네이션이죠. 같은 공이 모두 나온다고 해요. 같은 공이 나오려면 첫 번째 흰색이 몇 개? 2개. 두 번째 검은색이 몇 개? 2개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건 바로 적어볼까요? 전체 얼마가 되죠? 7컨비네이션 이 중에서 맞죠? 첫 번째 흰 공이 2개 나오려면 흰 공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죠. 맞나요? 다음은 검은 공이 2개 나오려면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요 2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모두 다 컨비네이션 뒤에 2가 있으니까 2 팩토리얼을 약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분모는 7 곱하기 6. 분자는 4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2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7, 6이 42에 12 플러스 6이 되네요. 따라서 46분의 7, 6이 42죠. 42분의 바로 얼마가 된다? 18이 되어서 약분할 수 있나요? 6, 7이 42, 6, 38이 되어서 바로 7분의 3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42번입니다. 우리 개념 시간에 문제 푼 거죠. 사실 그때는 여기 하나만 우리가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한 줄 더 확장한 거네요. 자, 오른쪽 좌석표에서 2행 2열 여기입니다. 2행 3열, 3행 2열, 3행 3열의 좌석을 제외한 12개 좌석에 여학생 6명과 남학생 6명이 자, 한 명씩 임의로 배정한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럴 때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을 구하여라. 단 2명이 같은 열의 바로 옆이나 같은 열의 바로 앞뒤에 있을 때 이웃한 것으로 본다고 했죠. 뭐냐면 남학생과 남학생 이렇게 붙으면 이웃한 것을 말이겠죠. 아니면 남학생과 이 아래로 이쪽으로 배열되는 것도 이웃한 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을 묻죠. 적어도 2명. 그럼 적어도 2명이면 남학생이 2명이 이웃해도 되고
3명이 이웃해도 되겠죠. 4명이 이웃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하면 5명도 이웃되는 거죠. 하나, 둘, 셋, 4가지가 이웃되겠죠. 이렇게도 다 이웃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웃하니까 이웃하는 게 조금 경우가 복잡하겠죠. 그죠? 따라서 1 마이너스 2명이 이웃해도 되고 3명이 이웃해도 되고 4명, 5명, 6명이 이웃해도 되니까 맞죠? 1 마이너스 자, 남학생 모두 이웃하지 않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되겠나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원순열이다, 원순열이 아니다. 원순열이 아닙니다. 왜 아니다? 각각의 자석에 바로 일행 1열자리, 일행 2열자리, 일행 3열자리라고 각각의 고유 번호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원순열이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회전하여 같은 것은 본다는 것은 그런 문구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원순열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각각의 자리에 고유 번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12명을 배열하니까 전체는 12팩토리얼 맞겠습니까? 전체는 12팩토리얼. 자,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을 어떻게 여사건으로 남학생이 이웃하지 말으란 말이겠죠. 자, 그러면 남학생을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려면 남학생들이 떨어지게 앉으면 되겠죠. 아니면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자, 이웃해도 좋은 여학생을 먼저 배열해도 처리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결론적으로 여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남학생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남학생이 모두 다 어떻게 이렇게 한 칸씩 건너 떨어져서 남학생이 이렇게 앉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남학생을 먼저 배열하는 방법은 바로 6명을 배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학생을 뭐 하면 됩니까? 여학생을 이 남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들을 뭐 하면 됩니까? 앉으면 되겠죠. 그 또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6명을 배열하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만 처리해버리면 실수하는 거죠. 먼저 선생님이 여기에 남학생이 먼저 앉는 걸 생각했지만 그죠? 자, 어떻게 해도 됩니까? 남학생들을 처음에 배열할 때 여기부터 건너 떨어져서 남학생이 앉아도 됐습니까? 되겠죠? 맞나요? 그럼 그것 또한 6팩토리얼이고 또 이제 여학생들은 어떻게 앉으면 됩니까? 이 사이에 여학생이 들어와도 되겠죠. 맞나요? 이것도 바로 6팩토리얼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2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6팩토리얼을 약분하면요, 여러분들 조금 숫자가 커지죠? 자, 12, 11, 10 맞나요? 그다음 9, 8, 7까지 되겠죠. 6팩토리얼이 약분됐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6팩토리얼을 선생님이 6, 5, 4, 3, 2, 1로 표현하고 여기 2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는 6하고 2하고 해서 12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5하고 2하고 해서 여기 10과 약분했어요. 됐나요? 자, 4와 8과 약분해서 2로 나타냈습니다. 3과 9가 약분해서 3으로 표현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자, 분자는 모두 다 약분이 되었네요. 그죠? 자, 분모만 봅시다. 11, 3이 7이죠. 3이 6, 6, 7이 42죠.
42 곱하기 11은 41을 뺐다가 두 번 적으면 됩니까? 그러면 얼마죠? 462가 됩니다. 462. 되나요? 되나요? 따라서 462분의 461이 되겠죠. 여러분들 진분수 중에서 가장 큰 진분수죠. 진분수 중에서 가장 큰 진분수는 여러분들 약분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기하분수입니다. 여러분들 3분의 2, 분모 3 중에 가장 큰 진분수 4분의 3, 5분의 4 맞나요? 6분의 5. 진분수 중에서 가장 큰 진분수는 여러분들 약분이 된다 안 된다? 약분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기하분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462분의 461이라는 확률을 갖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